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영화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소 관련된 그리고 특히 진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왜 진술서 얘기를 하느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진술서에 대해서 관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고소장을 아주 많이 받죠. 아주 많이 받지만 진술서가 되어서 오는 그런 고소장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분 또는 변호사가 아닌 분과의 상담 결과에 따라서 간단하게 작성된 한두 장, 두세 장짜리의 어떤 고소장이 작성이 된 후에 그 서류 몇 장을 이제 경찰서나 예전에 검찰청이나 이런 곳에다가 접수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그 고소인을 출석해 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 그리고 어떤 그간의 사정이 있었는지 그때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고소인 진술서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간단하게 상담을 해서 고소장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 맞는 말인지도 사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죠. 어려운 법률 용어가 적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문어체고 읽고 해석하기도 참 힘든 그런 고소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접수된 그런 고소장을 받아든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들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소장이 어떤 간단한 범죄 사실만 보고 일단 전화를 해서 몇 날 몇 시에 나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나오셔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그 처음 경찰이나 검찰청이나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워낙에 긴장들을 하시고 그리고 주눅이 드셔가지고 아무리 편하게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기 의사 표현을 거의 못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최초 고소인 진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집에서 또는 주위에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겪은 어떤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적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기술해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고소장은 굉장히 힘이 있는 고소장이 되겠죠. 그리고 검찰이든 경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그 수사관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분이 어떤 사유가 있고 이래서 지금 고소장의 범죄 사실이 이렇게 나왔구나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이게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서가 없이 고소장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그 초침을 잃은 방향을 잃은 그런 나침반 같은 흔들리는 그런 고소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초부터 시작된 그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극히 일부의 범죄만 검찰에 접수가 되고 대부분 90% 이상의 범죄 경찰에 접수를 시켜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마다 거의 대부분 전국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고소장만 봤을 때 이게 정말 처분 가능성이 없다, 어떤 기소 가능성이 없다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지면 반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반려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고소장도 정말 잘 써야 되겠지만 진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술서를 봤을 때 이 범죄 사실이 이렇게 도출이 되었고 그리고 이건 정말 한번 접수를 해서 조사할 만하다는 판단이 설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진술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든다면 제가 그 외에도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또 시간을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과 진술서와 고소장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영화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